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영국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한자는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자 체계이고 중국인들에게는 정체성 그 자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이 대학 교수의 입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 논쟁을 처음 접한 건 영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이사벨라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언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과 몇몇 학생들이 모여 언어의 발전과 문자 체계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중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존경스럽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된 문자이며 동아시아 전체에서 영향을 미친 위대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고작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한자는 위대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깊이와 우수성은 별개예요. 중요한 건 문자의 효율성과 과학적 설계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혁신적인 문자입니다. 이 말에 강의실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고 중국인 유학생들은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벨라도 그 순간 본능적으로 이 논쟁이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문자라고? 이사벨라는 이 논쟁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언어와 문화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이 논쟁이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게 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사벨라는 가만히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사이의 논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글이 특별하다는 주장에는 생소함을 느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과학적인 문자라면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학생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하셨는데 한자가 복잡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더 우수하지 않나요? 한자는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자는 하나의 글자 안에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우기가 어렵죠. 수천 개의 한자를 익혀야 하고 모양도 복잡합니다. 반면 한글은 불과 20개의 기본 문자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어요. 중국인 유학생은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글자를 쉽게 익힌다고 해서 그것이 더 우수한 문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알파벳도 매우 우수한 문자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영어가 중국어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히 쉽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도 한자의 표의문자적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죠. 이 말을 듣고 이사벨라는 흥미가 더욱 커졌어요. 발성기관을 반영했다고? 이사벨라는 그제야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입 모양과 발음, 원리를 시학적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체계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라면 왜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 이사벨라는 교수님의 설명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그날 이후 한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경험들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그날 이후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떠올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반영한 문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도서관에 가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 노, 무 같은 자음들이 실제로 사람의 입 모양과 연관되어 만들어졌다고? 이사벨라는 책을 읽으며 점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어 알파벳이나 한자는 단순히 기호로서 존재하지만 한글은 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문자였어요. 심지어 모음조차도 천, 지읒,
인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탄했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예술이야. 이사벨라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국제학생 커뮤니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러자 프랑스에서 온 친구 리옹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냥 한국어를 쓰기 위한 문자 아닌가? 중국인 유학생 채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말했죠. 한자가 더 오래된 문자고 동아시아 문명의 기초가 된 글자야.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한자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깊이를 넘을 수 있을까? 이사벨라는 첸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을 공부하면 할수록 단순한 역사의 깊이보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설계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 민수가 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야. 당시 한자를 몰라서 글을 읽지 못하던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거지. 이사벨라는 깜짝 놀랐어요. 한자를 몰라서 문맹이었던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이사벨라는 점점 더 깊은 탐구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 모든 답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글과 그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려는 여정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한국인 친구 민수의 말을 듣고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문자 하나를 새롭게 창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일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한글과 관련된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연구를 읽다가 한 문장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란말미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게 무슨 뜻이지? 이사벨라는 연구 논문을 더 읽어 내려갔어요. 해석을 보니 이런 뜻이었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본 순간 그녀는 한글 창제의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한글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한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어. 이사벨라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국제학생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글 이야기를 꺼냈죠. 여러분,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나니까 더 놀라워. 당시 한국의 백성들은 대부분 한자를 몰라서 문맹 상태였대. 그런데 왕이 직접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든 거야. 그러자 첸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한글이 보급된 이유지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 한자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 역할을 했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한글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이사벨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 역사적 가치만으로 문자의 우수성을 따질 수는 없어. 그때 민수가 다시 나섰어요. 첸, 그럼 한자와 한글 중에서 어떤 문자가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첸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물론 한글이겠지. 하지만 한자는 단순한 소리를 적는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담은 문자야.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래서 한글이 특별한 거야.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한자가 가진 의미 전달 방식까지 참고해서 만들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는 게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야. 이사벨라는 민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한글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과연 세계에서 한글처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어 보급한 사례가 또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 나 한국에 가야겠어. 이사벨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한국에서 그녀가 겪게 될 일이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벨라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한글 간판이 도처에 보였고 공항 안내 방송에서도 한국어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이곳에서는 한글이 정말 살아 숨쉬는구나. 그녀는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에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글에 집중됐어요. 정말 깔끔하고 읽기 쉽네. 한자가 섞여 있던 홍콩이나 일본의 표지판보다 훨씬 직관적인 느낌이야.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한글의 진정한 위력을 깨닫게 된 건 우연히 한 서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경복궁 근처를 거니던 이사벨라는 한 전통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녀는 호기심에 서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한 벽면에 전시된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이 만들어질 때 나온 책이구나. 그녀는 책을 들여다보다가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子音下随其发生之形. 이건 한자로 쓰여 있네? 무슨 뜻이지? 옆에서 책을 정리하던 서점 주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음은 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뜻이죠. 이사벨라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발성기관을 반영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이었어. 그녀는 감탄하며 책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은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한글을 설명하는 책이 왜 한자로 되어 있지?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한글이 모든 한국인들을 위해 쉽게 만들어진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문서는 한자로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라면 왜 처음부터 한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때 서점 주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당시 학자들은 대부분 한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도 한자로 쓰여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백성을 위한 한글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었죠. 이사벨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한자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였으니까 학문적인 기록은 한자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녀는 한글이 단순히 편리한 문자를 넘어 기존의 문자 체계를 뛰어넘으려는 혁신적인 시도였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글 창제 당시에도 한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영국 대학 강의실에서 벌어졌던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첸이 한자가 가진 역사적 깊이를 강조했었지. 하지만 중요한 건 한글은 단순히 역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는 거야. 그녀는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한국에 온 김에 한글을 직접 배워봐야겠어. 그렇게 이사벨라는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하며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사벨라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한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글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금세 원리를 이해하고 낮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규칙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야. 그녀는 점점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재미있어졌어요. 카페에서 직접 주문을 할 때도 한글로 메뉴를 읽어보며 자신감을 얻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글로 된 안내문을 보면서도 스스로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글 박물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죠. 어디서 왔어요? 이사벨라는 서툴지만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한글이 너무 멋져서 배우고 있어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외국인이 한글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다니. 우리 때는 한글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썼지. 이사벨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요? 노인은 과거 한국이 일제강점기였을 때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탄압받았던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래 한글을 배우고 지켜야 했어. 한글은 우리 민족의 혼이었거든. 이사벨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에게 한글은 단순한 과학적인 문자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정체성과 역사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언어였구나. 그제야 그녀는 한글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니라 수많은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었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 이사벨라는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역사까지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글로 된 안내판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어.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논문으로 정리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사벨라는 더 이상 단순히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한국과 연결된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문자와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하나하나에도 깊은 철학과 역사가 스며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사벨라의 한글 여행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한글 사랑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한글의 어떤 점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